안녕하세요. 알쓰름잡 8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음원 사이트 이용하세요? 네, 저는 애플 뮤직을 지금 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여령 씨는 어떤 거 쓰고 계시나요? 저는 벅스를 쓰고 있습니다. 아, 벅스. 네. 그럼 선생님은 애플 뮤직 사용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네, 애플 뮤직을 쓰는 이유는 네. 일단 첫 번째는 음질이 제일 좋아서예요. 일단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애플 뮤직이 네. 국내 유통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뮤지션들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음원 수익 구조가 다른 건데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국내 유통사와 해외 유통사를 일단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이제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강남 스타일이 한 달 동안 오로지 순수 음원 유통 비용으로 벌은 돈이 혹시 얼마인 줄 아시나요? 뭐 가늠은 안 가는데 얼마 정도 되나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죠. 네. 같은 기간, 같은 그 한 달 동안에 나머지 해외 유통사 사이트에서 해외 유통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냐? 무려 3억 2천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나죠. 거죠? 그러니까 그 강남 스타일이 히트가 되었을 때 이게 10배 이상의 수익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건 뭔가 국내 음원 유통사들의 계약이 뭔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네.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면 국내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좀 크게 다른 부분인데요. 네. 지금 뭐 물론 유통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국내 유통사는 5대5 내지는 6대4. 여기서 유통사가 6에서 5를 가져가는 겁니다. 아, 네. 뮤지션이 6이 아니라. 네. 근데 애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뭐 이런 해외 뭐 아마존 뮤직 같은 이런 음원 사이트들은 7대3 구조예요. 즉 뮤지션이 7을 가져가고 유통사가 3을 가져갑니다. 심지어 타이들이라는 해외 유통사가 있어요. 뮤지션들이 직접 이렇게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든 음원 유통사인데 네. 무려 9대1입니다. 그럼 혹시 구가 네, 그렇죠. 뮤지션 90%의 수익을 뮤지션에게 주고 10%만 회사가 가져가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유지되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대부분의 유통 수익은 뮤지션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정말.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 뮤직을 가급적 이제 쓰는 이유도 뭐 음질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뭐 뮤지션들을 어떤 이제 수입적인 부분에서 서포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멜론에서 듣는 것보다는 애플 뮤직에서 그 뮤지션의 음악을 듣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국내 유통 계약이 불리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됐겠죠. 뭔가요 도대체? 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네. MP3 시장이 본격화된 게 2000년 초반이죠. 네.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모바일 컨텐츠 시장 이야기로 이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핸드폰 사업이 확장이 됐죠. 네. 그래서 뭐 LG, 삼성, 현대 음. 수많은 회사들이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휴대폰이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또 뭐가 확장됐냐면 그 모바일 컨텐츠 사업이 확장이 됐어요. 뭐 배경화면 사고 뭐 벨소리 구입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해가 갈수록 핸드폰 사양이 좋아지면서 네. 그런 모바일 컨텐츠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됐는데 문제는 그 시기에 그 처음 모바일 컨텐츠가 사업이 시작됐을 때 그 당시 이제 우리의 선배 뮤지션들이 네. 너무 그 시장을 과소평가를 한 거예요. 이 모바일 컨텐츠 시장. 그러니까 이거 뭐 저거 해서 뭐 얼마나 돈이 되겠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1년 2년만 해도 CD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던 시대였고 사실 CD가 그때 당시 뭐 몇만 장씩 이렇게 팔리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CD 수익이 뭐 수억 원, 많게는 뭐 수십억 원 이렇게 들어오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 모바일 컨텐츠로 야 그거 뭐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뭐 100원, 200원 받아서 그게 뭐가 돈이 되겠어? 하고 너무 과소평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대기업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그냥 계약을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03년, 4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점점점 CD 시장이 위축이 되고 MP3 플레이어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MP3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이런 대형 통신사, 이미 그 모바일 컨텐츠 시장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제 MP3를 또 유통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CD는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뮤지션들이 이게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면서 나중에서 이제 이거를 다시 되돌리려 하다 보니까 이미 대기업 시장들은 너무 커지고 힘이 막강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뮤지션들이 우리 좀 돈 더 줘야 되지 않아? 라고 해도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런 불공정 거래가 이제 지금까지 굳어져 버리게 된 거죠. 참 듣다 보니 되게 속상하고 살짝 열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계셨던 뮤지션들은 뭐 아무런 손 쓸 방법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네. 고 신해철 씨라든가 네. 그런 수많은 이제 또 의식 있는 뮤지션들이 많은 목소리를 또 냈고요. 네. 그래서 또 많은 그런 불공정에 대해서 뭐 토론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 조금 그래도 초창기보다는 많이 어떤 그런 이제 수익부적인 부분을 가져와서 지금은 사실 이제 5대5 또 어떤 부분에서는 60%를 가져가는 6대4 구조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네. 그 대기업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죠.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럼 너네 더 줄 테니까 자기네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대기업이 뭐 그냥 괜히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그 덩치를 불렸겠어요. 근데 재밌게도 뭐 테일러 스위프트나 뭐 비욘세나 뭐 이런 아델 같은 뮤지션들이 7대3 비율도 불공정하다. 너네가 뭘 한 게 있다고 30%나 가져가냐. 그래서 2014년에 본인의 음원을 다 내려버렸어요. 애플 뮤직에서. 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70%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라고 네. 생각하는데도 그들은 그것도 과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동안 물론 이제 좀 이야기를 잘 또 하고 해결을 해서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가 애플 뮤직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뮤지션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뮤지션들을 위한 음원 유통 사이트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타이들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서로 자본금을 내서 회사를 만들고 유지를 하면서 90%의 수익은 뮤지션들에게 네. 주고 10%의 이제 수익을 회사가 가져가는데 대신에 이제 이 회사는 좀 특이한 점이 굉장히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싸요. 네. 보통 뭐 저도 애플 뮤직을 8,000원, 뭐 9,000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이들 같은 경우는 2만 원이 넘어요. 네. 굉장히 좀 비싸지만 대신에 굉장히 이제 고음질 서비스 그리고 고화질 뮤직비디오 서비스 그리고 그 타이들에 소속된 그 가수들 그 협회원들이죠. 네. 그 가수들이 앨범을 내면 무조건 타이들에 먼저 선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들 이용자는 그들의 신보를 먼저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프리미엄 서비스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좀 비싸게 쓰는 대신에 그만큼의 이제 어떤 고급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 보면은 저도 음악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부러워요. 맞아요. 어떤 그런 그러네요. 움직임들이 왜 우리나라 뮤지션들은 왜 저들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죠. 그럼 제가 매달 음원 사이트에 내는 돈이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뮤지션들에게 공정하게 분배가 되는 건 맞나요? 그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네. 참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속상합니다. 네. 이거는 국내 뭐 해외 마찬가지예요. 모든 음원 사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고 있냐면 그 한 명 한 명의 이용자들이 듣고 있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모두 파악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요. 네. 시스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네의 어떤 그 음원 유통에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소비된 음. 그 어떤 리스트 순위를 정합니다. 아, 그래서 그 많이 소비된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해주는 시스템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나는 뭐 절대로 A라는 가수의 음악을 듣지 않았지만 나는 B라는 가수의 음악만 들어왔지만 만약에 이 A라는 가수가 훨씬 더 뭐 히트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이 들었다면 내가 낸 돈의 일부도 이 사람에게 A라는 아티스트로 이제 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불공정 거래로 만들어서 뭐 요즘 이제 사재기 논란이 좀 있죠. 아, 네. 그래서 뭐 특정 팬들이 일부러 이렇게 많이 듣고 이런 사재기를 하게 되면은 네. 나는 이 아티스트 음악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내가 낸 그 한 달의 어떤 음원 사용료 중에 일부가 그들에게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분들이 인디 아티스트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려면 네. 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티스트에게 더 많은 수입을 배분해주는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 인디 뮤지션 분들을 보면 개인 미디어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뭐 온라인 콘서트를 하시거나 네. 혹은 뭐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오프라인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정리가 되면 또 오프라인 콘서트도 많이 하시게 될 거고요. 음. 좀 더 아티스트들이 좀 더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네. 또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계속해서 음악을 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런 어떤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을 할 경우 슈퍼챗 같은 경우를 좀 또 쓸 수 있죠. 네. 뮤지션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SNS 활동을 통한 그런 콘서트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원을 뭐 20번, 30번 듣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한번 좀 구매를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는 게 훨씬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체리픽이라는 팀으로 활동하는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이 들고 좀 속상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체리픽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오늘 음원 유통 분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당장 개선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뮤지션 분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면서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